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속보 먼저 전달을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8시 43분 기준으로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또 탄도미사일 한 발을 추가로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들려오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더불어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3대 지수 모두 2%에서 3% 정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잘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 좀 앞서는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시각 움직이고 있는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현재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과 더불어서 더 낙폭을 키우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코스피 현재 2,3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18% 하락한 채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계속 낙폭을 키웁니다. 1.74%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685포인트 선에 현재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개장 직후에 변동성이 큰 와중에 지금 현재 양대 지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죠.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이성우 차장, 임상현 파트너, 윤정식 이사,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모시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개장 상황 여러분들께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장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내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캐스터 박장원입니다. 그야말로 폭풍 전야 같은 장이었습니다. 어제 글로벌 증시가 미국 FOMC 회의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장시작 전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오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는데요. 하지만 그 영향은 상당히 미미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보합권 근처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홀로 사자 행렬에 나서면서 2,330선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낙폭을 키우더니 결국에는 700선을 이탈하고 697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연준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단행 그리고 파월 의장이 The Central Bank still has ways to go.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양대 지수 또한 1% 넘게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소식까지 전해져 오면서 낙폭을 점점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 보다 더 자세한 소식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입니다. 상승한 종목보다 어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던 장이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1위부터 5위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면 IT 성장주들의 강세가 이어진 와중에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와 2차 전지주도 상승이나 하락, 뚜렷한 방향성 없이 혼조세를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6만전자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5만전자로 내려앉았습니다. 한편 간밤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두가 3% 급락한 가운데 우리 시장 어떤 흐름 보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가 1.51% 하락한 58,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1위부터 5위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SDI, 삼성형제들이 2%대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07% 하락하면서 15,000원 내린 71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전장 11% 오르면서 큰 폭을 보였던 LG화학의 주가가 3% 정도 조정받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특히 네이버가 네옴시티 기술 수주전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2%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네이버 신사옥이 이달 중으로 우리나라를 방한할 예정인 이 빈살만 왕세자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또 웹툰과 웹소설에 기반한 콘텐츠 사업의 성장감에 대한 기대
이어지면서 더욱더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밖에도 카카오뱅크의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카카오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현대차와 롯데가 전기차 동맹을 맺고 충전 인프라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이 소식이 과연 오늘장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6위부터 10위 종목도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면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가 2%대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어제장에서 상승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2.3% 내린 17만 원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코스닥 흐름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47% 홀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 마감하며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달아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상승 흐름을 끊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선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에코프로까지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59% 내리면서 67,9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코스닥 대장주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LNF, 에코프로는 2차 전지주 전체적으로 더욱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LNF가 특히나 3.7% 내리면서 20만 8천 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어제 펄어비스가 7.45% 큰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전장에서 위메이드 그룹주와 게임주들이 투자와 관련된 호재에 긍정적인 흐름을 자랑했는데요. 이 게임 관련주들로 역시나 이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그간 NC소프트와 넥센에 3조 원 넘게 투자를 해왔는데 한국 방문 후에 대형 게임사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장에서 카카오게임즈부터 첨보, 하락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리노공업만이 홀로 빨간불을 켜면서 0.81% 강보합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어제장보다 1,100원 오르면서 13만 7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보가 4.74% 거의 5% 가까이 내려앉으면서 20만 5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종목들도 모두 1% 넘게 주가를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제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눈에 띄는 흐름 보여줬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카카오뱅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50% 가까이 늘어난 당기 순이익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카카오뱅크 2.72% 내리면서 19,700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한국석유입니다. 어제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자 정유주 등 에너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코스피에서는 한국석유가 거의 10% 가까이 오르면서 상승세 연출했습니다. 오늘장에서 3.29% 파란불을 켜내면서 11,75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코스피 특징주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의약 글로벌 톱티어 성장을 위해서 이 백신 산업을 강화하고 또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술력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또 독감 생산을 더욱더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어제장 강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1.08% 빠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8만 3천 원 선을 이탈하고 8만 2,70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어제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66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받았다는 소식 들려왔죠. 전반적으로 위메이드 그룹주 모두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오늘장에서 1.03% 빠지면서 19,25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어제장 22%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란과 사우디 이슈에 정유주가 급등하자 이 LPG 관련주들도 수혜를 입었습니다. 전일 대비 4.32% 오른 이 관련주들 가운데 코스닥에서 중앙에너비스가 22% 넘는 상승 흐름 연출했는데 오늘 장에서 역시나 파란불 켜내면서 1.89% 하락한 25,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맵인데요. 미국 큐메드와 북아메리카 지역 치과 시장을 중심으로 이 895억 원 규모의 자사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20% 넘게 뛰어올랐는데 오늘 장에서 3%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0월 3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FOMC 회의 결과 이후 3대 지수 모두 3대 지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전에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더더욱 현재 갈 길이 먼데요. 관련돼서 개장 상황은 어떤지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나 하락 출발하고요. 코스피는 1.69%, 코스닥은 1.71%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관련돼서 개장 상황 브리핑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죠.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전부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하락 출발을 하네요. 관련돼서 자세한 지수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 시작 전에 소식들이 다 좋은 소식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좀 하락세가 좀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FOMC도 있었고 했는데 좀 중요한 게 발언보다도 이 고용 지표가 크게 좀 선방했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부담 요인의 1차적인 부분이고요. 우선 이 외국인이 반도체, 2차전 자동차,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차익에 대한 강도에 대한 부분을 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용 지표와 함께 얼만큼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부분 또 그리고 이 방향성에 따라서 현금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연저점 테스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을 좀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업종별로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는데 상승하는 업종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우선 가장 그나마 좀 선방하는 게 통신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SK텔레콤이 지금 보아 KT가 0.83% 하락, LG유플러스 0.88% 하락, 인스코비가 0.98% 하락, 현대피천에서 1.3%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좀 시장대로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흥국화재가 0.17% 하락, 코리안리가 0.28% 하락, 삼성생명 0.45% 하락, 메리츠화재가 0.47% 하락, 동양생명 0.58% 하락, 롯데손해보험 0.6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2.31% 상승세를 보여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다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니커 같은 경우가 그전에 계속 적자가 나왔던 기업이죠. 연간 어떤 흑자 전환을 낸 기대감은 올해 좀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원가 부담이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고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니커에 대한 오늘 어떤 이슈라기보다도 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마니커를 한번 좀 점검하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체질 개선에 대한 효과가 과연 흑자로 이어지냐 이 부분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전기가스 업종도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가 0.88% 상승, 서울도시가스가 0.66% 상승, 서울가스가 0.1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통업종도 좀 시장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흥이 지금 3.71%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STS가 2.88% 상승, BGF 리테일 1.09% 상승세로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유통업종 안에서도 그나마 좀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요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물가 상승 외식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편식, H&M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도 BGF 리테일이 증권사에서도 평가를 좀 좋게 많이 보고 있는 시각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을 보면 전 업종이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는 게 출판 매체 복제죠. 우선 지금 현재 양지사가 7.86% 상승세로 좀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골드NS가 보합, 나무기술이 보합, 노건 C&I가 보합, 예림당도 보합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제조업종도 좀 괜찮습니다. ICH가 지금 상한가까지 지켜나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ICH 무상증자 권리락, 요새 올해도 이 무상증자 권리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컸던 상황이었는데, ICH가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발표하면서 상한가까지 진입한 모습이고, 에이스 침대가 0.14% 하락, 블리체가 0.49% 하락, RF 머티리얼이 0.9%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운송업종도 좀 괜찮습니다. 지금 성광이 0.27% 하락, 유성 TNS 1.06% 하락, 위니아이드가 2.01% 하락, 3일이 2.0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패키지가 1.02% 상승, 국일재지, 대양재지가 보합, 대림재지는 1.09%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볼까요? 역시 다 전부 다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LG에너솔루션이 0.35%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 제외하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들은 전부 하락 출발하는 모습이 나타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드린 LG에너솔루션,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삼성 SDI, LG에너솔루션 이 2차전지 대장주에 대한 시적 추정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주가가 유동성이 강하게 몰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LG에너솔루션이 상승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어제까지도 9일 연속 외국인들 순 매수했죠. 어떤 대장주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 보다도 핫한 게 저는 LG에너솔루션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종목들이 하락하니까 어떤 종목들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보다도 오늘 올라가고 있는 LG에너솔루션을 봤을 때 LG에너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보다 더 잘 버틴다고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2차전지 기업들이 사상 최대 매출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에너솔루션, LG화학 최대 매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종목을 다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가 매수라기보다도 어떤 실적주로서 관심을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4분기부터는 환율이나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좀 안정이 되고, 테슬라 가격이나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따라서 지금 약간의 우려감은 좀 있긴 하지만 실적 부분은 매크로 변수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전 기업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렉트론헬스케어가 2.32% 하락, 에코프로비엠 1.28% 하락, LNF가 1.67% 하락, HLB가 1.94% 하락, 에코프로 0.45% 하락.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하는 종목이 ST큐브가 1.38% 상승세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이 지금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오늘 시장 저는 낙폭을 축소한다라기에는 좀 상황은 좀 애매하지 않나. 왜냐하면 외국인과 그냥 동반 매도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샀었던 부분에 있어서 차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큰 미미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148억 순매도, 기간이 286억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외국인들 그동안에 샀던 거에 비하면 148억 순매도는 거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좀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 상황을 좀 차분히 오전에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해지 개념인 이 도시가스나 은행 업종 이외에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개장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서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시느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셨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상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의 FOMC 회의 결과 현재 예상대로 0.75포인트 또 추가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속도 조절의 어떤 시기가 약간 늦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그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최종 금리가 생각보다 높이 현재 실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불안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미국 증시의 이제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조정 받을 자리에서 받았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뭐 이런 충격이 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다우존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이제 보시면은 최근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13일 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3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조정 장세에서도 일반적인 상승장에서도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로 보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최대로 좀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제 14일, 13일 정도 되고 땅바닥을 짚고 이렇게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조정 장세는 얼마든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의 양상들이 전개가 되다가 다시 한번 뭐 상승 반전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이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좀 되기 때문에 지그재그 좀 약세 부분들이 한동안 약간 뭐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은 특별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소폭 약세에서 좀 출발이 좀 되는 그런 그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보통 21선과 61선 사이에 이제 갇히는 모습에서 정배열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대로 행보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상승 반전으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상당히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장은 아니고 단기 충격의 이제 조정장, 이렇게 이제 약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 좀 드려보면은 현재 어제 이제 시간에서도 좀 나타났지만은 전기차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S트래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 이런 롯데정보통신 이런 종목군들이 시간에서도 강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좀 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격 매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후발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격이 좀 낮은 그런 부분에서 충전 이제 테마 쪽으로 보자면은 RTKS가 5% 내외 약간 움직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2단 상승 고점에서 기간 조정이 좀 되고 22선 이경이 낮은 상황에 좀 해당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제 장중 조정을 이용해서 알티캐스트 그러니까 후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알티캐스트를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지금 생각이 되고 또 후발적으로 그 약간 전기차 이제 충전 쪽의 이제 테마 부분들 잠깐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은 현재 롯데뿐만 아니라 그 LG 헬로비전 그러니까 부분도 그 충전 사업에 좀 뛰어드는 부분들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LG 헬로비전도 지금 이제 강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한번 이제 후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충전 테마에도 후발 업체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충전 테마 쪽에서 대육 플러스라는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전체 행보 등락에서 이제 추세 반전을 좀 해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중 약간 눌림목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약간 뭐 접근을 좀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그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원전 테마도 단기 차익 이후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대장주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반전 좀 해주고 있는데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그 언론에 그 나타난 그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약간 헷갈리신 투자자들이 많은데 폴란드는 1단계, 1단계, 2단계가 되고 1단계는 이제 미국의 웨스턴 하우스에 넘어갔지만은 2단계는 국내에 한손하고 이제 계약을 좀 맺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도 웨스턴 하우스는 설계 능력이만 있기 때문에 시공 쪽으로도 현재 어떻게 보면은 수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약간 엇갈린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전기술이 설계 쪽에 어떤 특화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수혜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6% 내외의 상승들을 좀 약간 보여주고 좀 있는 상황이고요. 5위선을 좀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그 원전 관련된 이슈가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한전기술을 약간 눌림목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풍력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전 포함을 해서 최근에 2차 전지까지 사업을 확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장성은 이제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웨스턴 하우스의 지분 51%에 대한 그 지분도 인수도 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성장성은 이제 매우 높다고 이제 판단이 좀 되고요. 현재 두산 에너비티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상승 반전 그 시도를 해줬다가 전체 단기 상승에 대한 절반이 어제 좀 조정을 보였고요. 오늘 추세 반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장주는 한전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부대장주는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의 또 움직임들이 좀 강세에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이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약간 뭐 전개가 지금 되고 있는데, 벳셀이나 이제 도심항공 쪽도 오늘 이제 강세 쪽의 움직임들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요소로 지금 약간 올라주고 있는 부분들 잠깐 보시면은 도심항공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 그 이슈가 최근에 이제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테마가 확산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요, 스마트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도심항공 쪽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전방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베셀 쪽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도심항공 제한이라든가 IT 제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가 하나의 건설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벳셀 같은 경우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갭상승의 운봉, 갭을 메꾸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심항공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최근에 현재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판단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돈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장과 종목에 대한 분석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FOMC 회의 결과 이후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지만 장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더욱더 낙폭을 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우선 이 미국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은 예견이 됐었던 일이죠. 근데 미국 시장만큼 많이 하락할 가능성은 결론적으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우선 수급적으로 본다라면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외국인 기관 모두 양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양매도세는 나오곤 있지만 특히 외국인의 순매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도는 굉장히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이 미국 시장에서 NDF 역외 환율 지금 본다라면 한 5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금도 10원 좀 넘었었다가 다시 9원 60전 상승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환율이 미국 시장만큼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국내 시장으로 환율도 그렇고요,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좀 완화돼서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본다라면 우선 9월 FOMC가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근데 비슷한 스타일로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전의 예상과 비슷한 금리 인상을 겪었지만 FOMC 이후에 발언이 좀 강하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스러웠다. 이런 거의 비슷한 패턴이었거든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 충격이 좀 덜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로는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시총 최상위 종목들 하락이 굉장히 깊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선방하거나 혹은 바로 다음 분기 정도에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된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피하기는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수의 낙폭은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덜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9월에 한번 겪었던 일을 또 겪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오래 가기보다는 오늘 혹은 내일 정도, 이번 주 안에는 대체적으로 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굉장히 염려스럽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 번의 하락이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실제로 장 초반에 극초반에 시작했을 때보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보면 빨간색으로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된 종목들도 좀 눈에 보이네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 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 뽑아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하락해서 대부분 하락하고는 있지만 최상위 종목 중에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유독 좀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좀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메타, 아마존, MS 그리고 뭐 이런 시총 최상위 종목들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테슬라도 어제 한 5%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죠.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나왔었고요. 이 경쟁이 치열해져서 점유율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 나오면서 2차전지 좀 걱정할 수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 삼성 SDI도 거의 약보합 정도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도리어 상승을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의 업황 우려감들은 전기차 업체들끼리의 경쟁률이 치열해진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체는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전체적으로 전기차의 생산량,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죠. 배터리 셀 업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여전히 성장이 유효하다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률을 계속 높여가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승을 올려가고 있고 삼성 SDI 약보합이지만 양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이 배터리 업체들은 뭐 셀 업체도 그렇고요, 소재 업체도 그렇고 최근에 좋았던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걸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좀 무너진다 그러면 이 시황, 업황이 좋아지는 게 크게 상관없이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무너져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상승하는 종목들 그리고 고압까지 유지하는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자체는 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염려할 정도로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더 해주시니까 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담아보기 좋을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이 뭐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오늘은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한 3거래일 동안 10% 좀 넘게 바닥을 다지고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은 이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역시 중국 쪽 적자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국내에도 업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좀 희망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4분기 실적이 확연히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전만큼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실적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의 회복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은 회복이 힘들겠지만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절감하면서 사업 구조를 굉장히 효율화시켰고요. 중국은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외의 부분을 본다라면 특히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 매출이 올라간다는 부분, 그러니까 국내 사업은 슬림화가 되고 있고요. 해외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 적자 나던 중국은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4분기 실적 굉장히 이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안 좋은데 향후에 좋아진다. 반도체가 비슷한 성격을 보여주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3분기는 실적 굉장히 좋지 않은데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굉장히 좀 싸다. 이런 분석으로 주가가 반등한 것처럼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은데 4분기 개선되고요. 내년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연말 특수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지금 가격도 굉장히 싸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 보셔도 크게 부담 없이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매 시그널 종목 아모레퍼시픽 오랜만에 듣는 종목입니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 쭉 시장을 볼 텐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늘장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수급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기관의 순매도는 나오곤 있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가는 섹터들, 그러니까 외국인이 순매수로는 지금 거래소에서 88억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금융업, 그러니까 전일 사실 많이 샀었던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로 순매도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업으로 한 192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 이 금융업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사고 있는 섹터가 훨씬 많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화학과
그리고 뭐 전기전자라든지 뭐 비금속 광물 이런 섹터들로는 매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수급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플러스로 전환하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이 하락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실적이 나오는 섹터들, 뭐 오늘 같은 경우 본다라면 뭐 2차전지 분위기 계속적으로 좀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하락이 더 깊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에 분위기 좋았었던 뭐 정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늘 시황 봐주시는 분이시죠.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알TV의 업사부 김성남입니다. 네, 업사부님도 지난 밤에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되고 FMC 결과를 좀 보시면서 오늘장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밤에 실시간으로 보시고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미국 나스닥 상황이 쭉 밀려버리는 그걸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들이 정말 참 기상천외한 댓글들이 참 마음에 담고 계시는 그 울분을 막 토해내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문득 다시 떠오르네요. 왜냐하면 이제 분봉을 한번 봐보시면 나스닥 분봉인데 막 골드만삭스랄지 어떤 여러 월스트리트 저널 막 이런 데서는 어머나 이러면 야 그래 12월에 일단은 뭐죠? 12월에 금리 이 인상 폭은 조절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래 했는데 하지만 못을 박았죠. 대못을 박았죠. 우리 파월 연준 의장. 파월 연준 의장이 아마 9월 달에 봤던 금리 인상의 목표치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원인적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지금 너무 강해요. 이 수요가 왜 강한가요? 하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랄까요? 요 부분이 지금 사람들이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즉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버니까 지금 뭔가가 소비를 계속하고 수요가 지금 살아있으니 요 포인트 부분들로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거고 아직은 이거를 뭐 논의하고 어쩌고 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여기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8월 말 그리고 9월 뭐 이렇게 계속해서 또 10월 달 들어와서도 고용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물론 어제 나왔던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고용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 시장을 더 실망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요거 한번 그래도 뜯어봅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엔 좀 달라 한다면 어떨까요? 어제 제가 자 보세요. 다우 지수는 여기서 원래 이제 좀 조정받을 만한 자리까지 왔어요. 8월 달도 이동평균선 올라와서 이틀 머물다가 내려갔습니다. 요번에도 비슷하지요? 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 선인 시도를 했을 때 이 꺾여 내려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지까지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왜? 어쨌든 저점은 더 낮은 자리까지 갔다가 오는 부분들이고 뭐 어차피 계속 금리 인상은 더 할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포인트와 그래서 여기에서 터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눌렀지만 다시 터닝이 나와서 만에 하나 다시 200일선을 돌파하고 요번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아마도 우리가 걱정하는 어떤 상황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 S&P 500 역시 참 신기하게 지금 조정받을 만한 자리 저항대까지는 어떻게든 끄집어 올려놓고 누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이런 포인트이고요. 다만 이제 나스닥은 어쨌든 시중의 자금을 흡수하는 시기에는요 원래 성장주가 원래 못 갑니다.
원래.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런 자금이 빨리 돌고 그다음에 그 쉽게 구할 수 있고 돈의 비용이 쌀 때 그때 성장주들 빅테크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만약에 나스닥도 뭐 일단은 요 저점 지켜주면 좋겠는데 저점이 안 깨진다면 이거 지금 다시 비관론자들이 엄청나게 막 시장 하방에 또다시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죠? 뭐 그런 포인트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쩌면 요번엔 좀 달라 하는 게 통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시장 이제 넘어와서 봐봅시다. 우리 시장 보니까 어머나 미국에 뭐 마이너스 3% 막 빠지고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잘 버티네요. 그죠? 잘 버팁니다. 특히 코스닥이 지금 오늘 반응이 더 좋은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드렸죠. 자,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걸 뚫었어요. 20선을 돌파했군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이게 뭐라 그랬죠? 바닥에서 나오는 역 헤드 앤 숄더. 역 헤드 앤 숄더인데 어머나 이걸 이제 우리가 요 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넥라인이라 그래요. 넥라인. 헤드 앤 숄더는 머리 어깨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선이 목선. 저는 목이 좀 짧아서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도 목이 짧아요. 어쨌든 이 목선이 여기를 넘어서고 지지받는 요 상황이면 일단 우리 하루 정도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한번 조금만 버텨볼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냥 지금 시장을 비관적인 어떤 상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니 어차피 0.75 금리 인상하려고 했잖아요. 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보고 12월에 아직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2월 중순까지 가야 되니까 그 포인트에서 어쩌면 중간에 이야기들이 혹은 오늘 밤에 뭐가 나오죠? 오늘 밤에 또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 특히 내일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민간보다는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실업률이나 고용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되니까 어쩌면 요거 이렇게 흔들기 만들어 놓고는 되려 좋은 시장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랄까요? 요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지금 마켓 파워를 보고 계시는데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해서 여기에서 오늘 센터값이 마이너스 41밖에 안 갔어요. 물론 오늘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242까지 밀면서 여기까지 밀었던 거죠. 여기까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력지수이기 때문에 세력의 개입지수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이제 물에 빠졌는데 그걸 위에서 물 속으로 조금 더 집어넣는 겁니다. 손을 집어넣어서 공이 물에 빠졌는데 그 공을 조금 더 물 밑으로 밀었던 것이 나올 때 그게 이제 이 세력지수가 마이너스가 클 때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세력지수가 마이너스 190이죠. 요 부분들만 조금 진정 좀 된다면 아마도 오늘 어느 정도 바닥을 이미 찍고 이 저점이 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 세력지수가 계속 다시 한번 마이너스 200이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아직 반등은 제대로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 혹시나 이제 이걸 같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하루 종일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놓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최근까지 어제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자. 좀 정리를 하고 현금 만들어놨다가 그 다음 차례에 오는 종목군들에 좀 눌러지면 오히려 아니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면 그때 좀 들어가 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죠? 네, 그 포인트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최근 상승이 매우 컸다가 아니면 탄력이 정말 좋았거나 이런 움직임 반응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눌러지는 구간들에서 좀 잡아볼 만한 종목들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자동차 얘기를 좀 드리면서 현대차, 기아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죠.
오히려 HL 만도나 모비스 같은 이런 종목이 훨씬 나을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차 마이너스 2%대, 기아도 마찬가지. 그러나 현대, 위아나, 모비스는 지금 0.9 안 밀리죠. 그래서 이렇게 힘쓸 때 제대로 한 번이라도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38분, 39분 되는데 오늘 그러면 종목군에서는 요거를 바로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도 앵커님의 혼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최근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빠져낸 부분들이 있고, 이번 반등 시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늦었지만 최근 그 탄력을 강하게 붙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을 늘려놓는 요 상황들이 좋아요. 그래서 빠지는 거 잘 많이 빠졌죠.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 20선 돌아서고 있는 이 21종 평균선 정도까지 요 구간에서의 매수 포인트들 보신다면 그렇게까지 걱정하거나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시장 자체 지금 SK이노베이션 또 3.5%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나스닥 선물도 막 더 밀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환율이 1,425원 정도로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를 크게 하시기보다 어쩌면 요번에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한 52,000원 이 구간 53,000원 요 구간 정도로 SK 아이테크놀로지 한번 잘 보시다가 치고 올라가게 되면요 떨어지고 있는 저 62동 평균선까지만 보시면 어떨까 하고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에 대한 배려까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 번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황과 더불어서 이 종목에 대한 뷰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알TV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사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요목조목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